이차 씨, 아이디어도 보호될 수 있을까?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의 보호 요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저작권법의 보호 요건을 이해할 수 있고 창작성의 개념,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 퀴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복제했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저작권법이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따라한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여 표현한 것 중에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저작권법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할 만한 사회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강학상 법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 창작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 거죠.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등록이나 인증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아무런 절차나 방식 없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책에 All Right Reserved나 원문자 C와 같은 표시가 있는데요. 법적인 의미는 크지 않아요.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게 되면 분쟁 발생 시에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 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포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해주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등록 절차는 매우 간편하며 수수료도 2만 원 정도니까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연차료 같이 추가로 납부할 금원도 전혀 없으니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저작권을 한번 등록해보세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창작성에 대해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창작성은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분할 수 있고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작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은 여러 항목으로 나눈 뒤 간결하게 요약 정리 해설하고 있어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시력표인데요. 의료 연구의 일종인 시력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창작성의 기준이 아주 높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례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창작성이 부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화번호부 복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볼까요? 원고는 알파벳 순으로 전화번호를 배열한 전화번호부를 경쟁사가 베껴서 판매한 것이 원고 측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화번호부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선택 정리 배열의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자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있어야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창작성이 부정됩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이라도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창작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경마 예상지에 표시되는 경기 진행 상황과 예상 결과를 담은 컴퓨터 추리 전개도의 표현 방식, 마필들의 습성과 능력, 입상 유력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 등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식이거나 전형적인 표현 방식으로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박물관에 가보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하고 있죠. 이를 영인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인본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영인본이나 원화 촬영 등에는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발 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 내용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판례로 나가사키 짬뽕 사건이 있습니다. 가수 2NE1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이었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패러디하여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광고 문구를 만든 것인데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가요에 이 사건 제호와 동일한 가사가 반복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상 감정에 표현된 것만 해당됩니다.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생각이나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만인의 공유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왕과 나라는 드라마와 왕과 비라는 드라마는 동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역사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주어 독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아동용 만화를 보면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룬 만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는 아이디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차 시간표, 요금표, 메뉴판 등은 사람의 사상 감정이 표현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사하여 사용하여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볼까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 이 그림과 같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와 학계의 구분법을 살펴볼까요? 실무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창작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어느 것인지 고민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 해법, 창작의 도구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아이디어와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까레이스키와 소설 텐션 산맥의 저작권 논쟁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배경이지만 사건은 아이디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 교재 중 두리두리와 신기한 한글나라의 글자 교육카드 선택 배열과 같은 순차적 교육 방식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례도 확인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그 표현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로 기능적 저작물에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일례로 모리세이가 P&G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품 게임을 창안한 모리세이가 그 게임의 규칙집을 만들었는데 P&G에서 그와 유사한 경품 게임을 만들어 역시 규칙집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된 경우였죠. 두 규칙집의 내용은 매우 유사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경품 게임의 방식이나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 저작권을 보호해주면 장래의 창작자가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없게 되어 아이디어 자체의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해보면 그 구분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죠. 네, 이번 차시에서 기억해 주실 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있는 것, 즉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또는 소재가 비슷하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후발적인 창작을 막게 되면 우리가 1차시에서 공부했었던 저작권법의 목적, 문화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문화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창작물이 나와야 됩니다. 비슷한 소재,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창작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달라지고 우리는 더욱 다양한 문화물을 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만드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배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저작권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연상군 관련돼서 이와 같이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소재를 정했다고 해서 이후에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만들 수 없게 한다면 우리가 원래 목표했었던 문화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애들을 보호하는 것이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것을 고민했고 그 결과 사람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것만을 보호하겠다라고 법에 적어놓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신문에서 LG 트윈스가 롯데자이언츠에게 4대2로 졌다 이런 내용을 보셨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배경, 즉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좋겠는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드슈타인 교수는 개념, 해법, 도구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 그리고 이것이 창작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최소한의 크리에이티비티, 즉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이 제 딸이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2010년도 소더비 경매에서 1,200억 원에 경매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이 두 개는 모두 동일하게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부터 창작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그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다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자, 이것이 이제 미국, 일본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그 전화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신회사든가 전화기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해 배상액이 약 7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독점 배타적인 저작권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적합할 것인가? 자, 이것이 창작성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의 보호 요건으로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차 시 나는 저작권자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